자, 지금 메인 창에 가셔서 DB 실행, 출판사에서 다 내려서 실행하셨으면 회사 코드 2100번 들어가시면 우리는 화면이 전환이 되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교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직계표라고 하는 세 번째 챕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하고 관련된 거 진행할게요.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직계표라고 해서 나오는 이 부분은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전표 입력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내용까지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실 때 분명히 17 카과라든지 18 카면이라든지 19 카드 영세 그리고 22 현금 과세 현금 면세, 현금 영세로 입력했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직계표에 반영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 메뉴상에 우리 상단에 회계관리 부가가치 원천징수라고 되어 있죠. 자, 부가가치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가가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는 부가가치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들어가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시고요. 과세 기간은 저희 그냥 선택적으로 쓸 거라서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데 우리는 일기 예정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조회 기간에 일기 예정은 몇 월부터 몇 월? 1월부터 3월까지죠. 그럼 1 치고 엔터 치시고 3 치고 엔터 치시면 그대로 날짜가 따라 붙죠,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요와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 이론 수업할 때 요 서식을 이해하는 부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 부분에 과세 표준 및 매출세 그럼 여러분 카과자처럼 써야 되는 거. 그러면 지금 17번에 있는 카드 매출이라고 했던 카드 과세와 자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현금 과세. 그럼 17과 22번으로 입력했던 부분은 어느 자리에 들어오냐면 요 3번 자리에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영세가 또 있죠. 카드의 영세와 현금의 영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요 부분은 어디에 들어올 것 같아요? 영세 자리에 기타 6번 자리 있죠. 이 자리에 또 집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카드와 현금 영수 중에 또 면세가 있네요. 그러면 겸용사업자였다라면 신고할 때 이것도 다 집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자 여기 상단에 F4 과표명세가 있어요. 자, 그 과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과세표준 명세라고 하는 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내용을 보는 자리. 자, 근데 이 자리는 과세사업자의 집계 자리였더라면 면세사업도 들어야 되죠. 그럼 여기 면세사업 수익금액이 있죠, 여러분. 이 자리에 금액이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했던 정보가 전부 다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금액이 기재된 게 있다라면 우리 누굴 내줘야 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희 부가세 신고 안 해요. 카면과 현면만 있는 회사예요. 그럼 여러분 그들은 부가세 신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진 않죠. 네, 그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겸용사업자였을 때는 면세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세는 무조건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관련돼서 나오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두른 부분이고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자, 우리 얘기 나온 김에 또 하나 해야 되겠네요. 자,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자, 이 서류를 내는 부분에 혜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 무슨 얘기시냐면 제가 수업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3번 자리에 금액이 있었다라면 제가 이렇게 100만 원에 10만 원 나오게끔 입력했어요. 자, 이 자리에 금액이 있었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19번 자리에 얼마가 우리 합쳐진 금액 공급 대가 110만 원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요 자리 19번 자리에 금액이 있으면 우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다만 그 발행세 공제는 누구는 절대 들을 수 없다. 법인은 제외. 자,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 청송이에요. 그러면 주식으로 설립된 법인회사네요. 그러면 이 자리에 금액은 들어오지만 여러분 옆에 회색으로 죽어 있죠.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해할 땐 여러분 회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자리는 무엇 할 수 없다? 입력할 수 없다예요. 그러면 아 얘는 법인이어서 아예 막아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흰색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프로그램 자체적으로도.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그러면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여러분
항상 공부는 같이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 19번 자리에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 할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대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이거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써드렸죠. 법인과 개인 사업자 중에 우리 매출이라고 보는 공급가액이 얼마 초과하면 10억이 초과하는 사람은 무엇한다? 공제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강조했었습니다. 자, 그 부분하고 이제 관련된 부분이에요.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요 얘기는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의사항 얘기할게요. 자, 무슨 얘기를 진행을 할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서식 이해도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요건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저는 서식을 직접 열게요. 여러분도 서식 열고 싶으시면 부가가치세 쪽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서식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서식을 놓고 봤을 때 저는 1월부터 몇 월을, 3월을 선택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2번이라는 자리가 있고 3번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음영박스, 파란색 음영박스로 써드린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중요한 사항이에요. 시험의 키는 요거를 내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에 내용을 들어가서 보시면 어떤 사항들이 이제 등장이 되시냐면 자, 여기 2번의 글씨로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 자, 3번에 가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중, 우리한테 중요한 건 중이에요. 중,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게 시험의 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시냐면 제가 매출을 일단 두 건을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세금 계산서로 물건을 팔 수도 있고요. 신용카드로 물건을 팔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의 안, A 안은 무슨 부분? 저는 신용카드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입니다. 자, 그럼 신용카드 매출이면 저는 부가가치세 포함 110에 팔았다고 얘기할게요. 110원에 자, 이 부분은 VAT 포함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 입력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입력했을까요? 메인 매출 전표 유형만 생각해 주세요. 자, 요거 입력할 때 분명히 여러분들은 메인 매출 전표의 유형을 무엇으로 넣었을 것이다. 자, 여러분 부가세 포함이니까 과세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17 카과로 넣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입력하면 과세니까 여기 과세 매출이라는 부분에 지금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110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발행 금액인 거지 공급 가액이 아니에요. 우리 카드를 긁을 때 부가세를 별도로 내지 않잖아요. 같이 결제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오는 금액은 반드시 이 서식은 무슨 금액으로 써야 된다? 공급 대가로 써야 된다는 거 요거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발행 금액이 그걸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110이 들어올 것이다. 요 자리에 얘기가 끝나지는 거예요. 됐을까요? 근데 전 일단 안 쓸 거예요. 자, 뭘 쓸 거냐면 B의 상태를 또 하나 쓸게요. 제가 B한테 팔은 게 있어요. 자, B한테 팔았는데 B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세금 계산서로 너한테 물건 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세금 계산서 매출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세금 계산서 매출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금액이 동일하게 갈게요. 여러분, 110이랍니다. 자, 그리고 그 110원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얘기할게요. 자, 세금 계산서로 물건을 사갔으면 대체적으로 여러분 저희가 통장으로 결제를 받거나 대부분 그렇게 하겠죠. 또는 현금으로 받거나. 그런데 B라는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번에 자금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우리 결제를 카드로 해줄게. 자, 여러분 우리는 물건 파는 사람의 입장이면 카드 결제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카드 매출이 아니고요. 카드 매출이 아니라 매출은 세금 계산서 매출이에요. 그런데 나는 카드로 무엇하였다? 결제를 받았대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 게 뭐냐면 A한테는 증빙이 하나예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한 장. 그런데 B한테는 증빙이 두 장이 나간 거예요.
하나는 뭐로 가고요? 세금 계산서로 가고요. 하나는 뭐로 가요? 카드로 갔겠죠. 근데 세금 계산서하고 카드가 만나면 우린 항상 누가 우선이다? 누가 우선이다?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했을 때 유형번호 몇 번으로 넣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7 카드로 넣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11 과세로 넣었을까요? 당연히 11 과세로 넣었겠죠. 됐을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 제가 왜 카드를 강조했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 게 뭐냐면 우리는 카드를 매출을 하든 매입을 하든 국세청에 자료가 모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제 국세청에서 무슨 부분? 제가 신용카드로 매출한 건 요거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자, 이 자리에 누구만 제가 지금 색칠했던 요 부분만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110이라고. 이해됐을까요? 근데 국세청에서 얘기합니다. 얘네 신고 빠졌네. 국세청에 모여있는 건 110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얼마가 모였겠어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카드 결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카드도 단말기 긁은 거죠? 그러면 국세청에 나가 있는 카드에 대한 금액은 110이 아니라 22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110으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100% 연락이 오고 너 카드 매출이 누락됐더라. 1월부터 3월달 1기 예정 신고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그걸 찾아요. 알고 봤더니 무슨 부분? 야, 그거 세금 계산서 매출한 거 카드 결제 받은 건데? 자,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신고를 잘못했다? 지금 저희가 배우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에 대한 이 신고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여기 발행 금액이에요. 그러면 결제를 받았어도 발행이 되고 카드로 물건을 팔았어도 발행이 되죠. 그러면 이 두 개 금액을 무엇해야 된다? 합산해서 여기 써주셔야 돼요. 그럼 이 자리에 얼마를 써야 된다? 220을 써야 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제가 3번에 내려오는 거예요. 반드시 2번 중에서 우리 무엇한다? 3번으로 끌고 온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번에 모여있는 금액 중에 뭐가 있으면 너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런 면세는 뭐 발급할 수 있겠어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사실상 업무는 여러분 신용카드로 물건 파는 거 자 여기 신용카드 매출이 있었어요. 그런데 A라는 사업자가 저희 세금 계산서 좀 발급해 주세요 라고 요청이 와요. 자, 그런데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다 없다? 법에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에 대한 또는 여러분 교부라고 하잖아요. 자, 교부에 대한 부분을 무엇하고 있다? 금지예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부분. 그러면 얘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그럼 얘는 처음에 세금 계산서가 먼저였지 카드 결제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로 물건을 팔았는데 얘가 결제 수단을 카드로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로 판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카드를 먼저 긁은 거죠. 그리고 추후에 세금 계산을 내요. 안 된다고요. 됐어요? 근데 반대 상황은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비의 상황까지는 막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부가세 신고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이 서류에 포함해서 써주고 그리고 3번 자리에 무엇 해줘라? 너 지금 요 220이 어디에? 요 자리에 들어오고 합계 자리에 다시 220이 들어오겠죠? 그럼 이 합계 220 중에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무엇한 게 있으면 발급한 게 있으면 3번 자리에 반드시 무엇해라?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는 이 자리에 얼마를 쓴다? 110을 써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게 킵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 포커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걸 출제하고 싶어서 내는 문제예요. 절대로 틀리지 마실 것.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신용카드 매출보다는 수령 쪽 문제가 세무 2급은 비율이 더 높아요. 근데 신용카드 매출을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내느냐? 그렇진 않아요. 다만 수령 문제가 2번 나올 때 얘는 한 번 정도 나오는 패턴이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갖고 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실무자들은 여러분 이거 되게 골치 아파해요. 그래서 비의 형태가 나오면 대부분 무슨 얘기하냐면 세금 계산서랑 신용카드 영수증을 같이 묶어 놓으라고 얘기해요. 우리 호치키스 있죠, 여러분. 그런 걸 막 찍으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뒤에 가서 이거 찾으려면 너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자, 전표 입력하면 여기 자동 반영하는 거를 우리가 보고 가야 돼요. 자, 우리 최근에 시험 문제에 그런 이의제기의 확정 답안이 나왔대요. 여러분, 카드로 물건을 팔면 재고자산 판매했어요. 그러면 카드로 재고자산을 팔았다. 그러니까 순수한 신용카드 매출이죠. 그러면 차변에 계정 과목 뭐로 들어야 되죠? 무조건 외상 매출금이에요. 네, 미수금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거래에서 나오는 건 카드로 팔든 내가 세금 계산서로 팔든 다 외상 매출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주최 측이 시험지에 그런 걸 단 적이 있어요.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세요라고 시험 문제 내준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최근 시험에서 그 미수금을 본인 쓴 사람이 있었나 보죠. 이의 제기를 했는데 확정 답안에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이번 문제 한해서만 맞았으면 처리하고 앞으로는 아예 맞았다고 안 해주겠다. 그럼 출제위원들도 미수금을 건들지 말았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건드려 놓고 이의제기 들어가면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카드에 대한 재고자산 매출, 매입은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미수금은 사실상 안 쓰는 게 맞아요, 여러분. 상거래상. 그래서 그 부분도 기억해 주시고. 자,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유의사항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 A는 안 어렵겠죠. 근데 이런 B의 형태이면 우리 여기 자동 반영하는 부분에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재밌는 건요. 회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감점 요인으로 적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무는 기존 기출에서 감점을 했어요. 그거 틀렸다고 하겠다. 자, 왜냐면 여기 자동 반영이 안 되는 것 때문에요. 자, 그거 보고 우리 예제 문제 풀게요. 자, 그 부분까지 갖고 가셔야 돼서 자, 그러면 저희는 서식은 일단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최소화시켜 주세요. 자, 그럼 지금 여기 하단에 여러분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입력은 교재 445페이지를 참고하세요라고 써 있네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예제를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를 넘어가세요. 445페이지. 자, 445페이지 넘어가시면 여러분 우리 나와져 있는 부분에 예제 3개를 같이 입력할 거예요. 3개 입력하고 내용 정리할게요. 뭐 입력하고 필요하면 더 다 지우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445페이지 나와 있는 예제로 저도 점프를 할게요. 자, 신용카드 매출입니다. 그래서 카드 매출이라고 되어 있고, 자, 지금 내용, 실무예제 바로 내려올게요, 여러분. 7월 8일. 자, 주식회사 희연의 전자제품을 얼마? 1,012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12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자, 매출을 하고요. 국민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자, 여러분 지문에 정확하게 뭐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카드 결제 받았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해서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요거 입력하러 우리는 7월 8일에 가볼게요. 그럼 회계관리 선택해 주시고 전표 입력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날짜는 며칠? 7월 8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메뉴가 조금 늦게 열리네요. 자, 그러면 7월 8일 거 입력을 해볼게요. 자, 7월 8일 입력하는 거에 뭐 다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7월 8일 들어와주시고요. 유형은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 1,012만 원이죠. 그럼 저희는 우리 뭐로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17 카드 과세. 자, 품목은 시험에서 채점하지 않지만 저희는 제품이라고 넣고 갈게요. 자, 우리 카과 현과 건별은 공급가액 입력할 때 항상 뭐로 넣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넣자. 그럼 10, 120, 000을 넣어주시면 우리 금액은 920에 92만 원 분리되죠. 자, 코드 자리 가셔서 희연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희연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희연이 없어요. 왜냐면 이 전표 입력하는 회사하고요. 저희가 하는 회사가 달라요. 자, 그래서 저희는 요거는 내용만 보여주려고 제가 하는 거니까 회사는 안 바꿀 거예요. 그냥 부천으로 갈게요. 우리한테는 회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부천. 선택해 주시고 확인. 그럼 이유 문제도 다 부천으로 갈게요. 네, 문구는 그대로 있겠지만. 자, 그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신용카드사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F2번 눌러주시고 우리 해당되는 카드 선택하시면 되겠죠. 네, 국민카드 있으니까 국민카드 선택할게요. 자, 분계는
어떤 걸 선택해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카가였을 땐.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외상을 선택하든 여기서 혼합을 선택하든 카드를 선택하든 자, 이 부분을 채점하진 않아요. 유형이 카가였을 땐. 근데 저는 앞에가 카과 카면 카0이면 분기에는 뭘 권장한다? 카드 권장합니다. 저는 카드로 가겠습니다. 자, 카드로 가면 지금 여기에 국민카드가 자동으로 나오죠, 여러분. 자, 그리고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상거래는 절대로 이 자리가 미수금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미수금을 뭐로 바꿔주셔야 돼요? 108번 외상 매출은 꼭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확인하실 것. 그래서 외상 매출금으로 들어왔는지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내가 카드사한테 돈 받아야 되겠죠. 부천한테 받았으니까 카드사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으면 우리는 요건에 대해서 서식 확인할게요. 자, 어디 가시냐면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있었죠, 여러분?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갑니다. 자, 그럼 부가가치에 가시고요. 신고서 들어가기 전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먼저 들어갈게요. 자, 우리 지금 7월 달 거 입력해요, 여러분. 그럼 조회 기간은 몇 월? 자, 7월부터 갈게요. 자, 저 아까 손댄 게 있어서 여러분 이거 저장하겠냐고 이렇게 물어요.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저랑 똑같이 하셨던 분들은. 그러면 저희는 7월부터 몇 월 선택하자? 9월 선택하면 이기 예정. 자, 분명히 여기 반영되는 금액은 920이다. 아니면 부가세 포함 금액인 1,012만 원이다. 1,012만 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들어오게끔 해주셔라. 자, 그리고 당연히 과세 매출이니까 과세 매출분의 집계가 되죠. 됐을까요? 자, 요거 되셨고 그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주시고 몇 월부터 몇 월을 가자. 7월부터 갈게요. 자, 저 따라서 하셨던 분들 저처럼 이렇게 나오는 부분 있으면 아니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과세기간 7월부터 몇 월이요? 9월 30일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9월 30일에 다른 자료가 있는데 우리는 누구만 보자? 여러분 여기 920만 보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자, 920만 원에 얼마 들어있어요? 92만 원. 자, 그리고 이 두 금액의 합계가 19번 자리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 거 확인됐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백지로 주고 입력하는 문제에 3번에 입력하는 금액이 있으면 반드시 합해서 19번 자리 넣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됐을까요? 7점짜리 문제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뒤에 백지를 주고 문제를 내든 뭐를 내든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게 맞춰보는 거고 자, 그 다음 예제 가볼게요. 자, 페이지 뒤로 넘어갑니다. 자, 현금 영수증 매출도 해볼게요. 자, 매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대편이 사업자이든 상대편이 개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 증빙용으로 발급을 해줬든 소득 공제용으로 발급해줬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드린 거고 자, 7월 9일로 갈게요. 자, 회사는 비사업자인 이상혜 씨에게 컴퓨터 자, 제품 주변기기를 무엇하였다? 컴퓨터 제품 주변기기를 33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지금 팔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없이 무슨 판매? 현금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무엇해 주었다? 발급해 줬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험지 지문에 이렇게 승인번호 기재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 무시합니다. 승인번호 우리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싹 무시. 자,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일단 최소화 시켜주시고 다시 매입 매출 전표에 가겠습니다. 날짜 7월 9일이라고 했네요, 여러분. 그러면 7월 9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날짜를 왜 안 줬냐면 너무 많아서요. 다른 데이터가 있어서. 자, 그러면 7월 9일 갈게요. 자, 그럼 7월 9일에 들어가서 저희 입력할게요. 자,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고 했으니까 과세네요. 그러면 현금 과세는 20이 현가겠죠. 자, 품목은 그대로 제품이라고 넣겠습니다. 자, 반드시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 330만 원 입력. 자, 그리고 거래처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거래처 다 싹 무시하다겠어요, 여러분. 그냥 부천으로 갈게요. 사실 부천한테 소득공제형을 주지는 않았겠지만 우린 거래처가 없어서 그냥 몰아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계 자리에 가서요. 현금 받았으니까 분계 유형 뭐 선택하는 게 깔끔해요, 여러분. 1번 현금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럼 입금변표 처리되면서 정리가 끝납니다. 자, 이거 혹시 혼합 쓰신 분 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네, 차대변 직접 다치겠다는 얘기잖아요. 감점하는 건 없으니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요 부분도 어디에 가자? 여러분 아까 메뉴 열어놨죠? 그러면 저희 무슨 부분에 가자?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금액 집계표에 가셔서요. 우리 다시 불러올게요. 자, 상단에 F4 세로 블록이가 있어요. 왼쪽 상단에. 자, 요거 눌러주시고 우리는 세로 부를 거니까 이해합니다. 그럼 여러분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 자리에 330이라고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됐을까요? 자, 그럼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다시 최소화시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갑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셔서요. 우리 자료 다시 불러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세로 블록이 기는 키가 없죠, 여러분. 여기 조회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회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 3번 자리에 1220에 122만 원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야 정상이죠. 그리고 두 개 합쳐진 금액 1342만 원이 이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건 안 어렵죠. 그쵸?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유의사항. 자, 요게 아까 유의사항 부분이에요. 세금 계산서로 팔았는데 카드 결제 받았어요 라는 부분.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뭘 할 수 없다? 세금 계산서 중복 교부는 현재 금지되어 있다. 할 수 없다. 그런데 다만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결제는 막을 수가 없어요. 대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결제는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점표 두 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집계표에 표기를 해서 중복됐다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걸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7월 10일에 가서 주식회사 전자마트에 전자제품을 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판매를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자, 그러면 우린 부가세가 있는 거니까 10일 과세 매출이네요. 자, 그리고 대금 결제는 국민카드로 결제받았고 신용카드 매출점표 영수증을 발급했다고 합니다. 자, 요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력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메인 매출 점표 열어주시고요. 날짜 7월 10일이라고 했으니까 7월 10일로 들어갈게요. 자, 그럼 유형은 반드시 몇 번을 넣는다? 10일 과세로 갑니다. 자, 우리는 그대로 제품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별도인 500만 원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500만 원에 얼마요? 50만 원 자동 반영될 겁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의 코드는 우리 무슨 부분? 전자마트지만 우린 다 뭐로 통일하자? 부천. 자, 부천요 그냥 넣어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일단 전자 자리는 1번 여로 선택했을 거고요. 이 분계 자리에 나 혼합 쓸래. 나는 지금 이제 외상 쓰고 이 아래 가서 무슨 부분? 거래처를 카드로 바꿀래. 뭐 이런 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일단 여러분 외상 쓰는 거로 하고 거래처 코드 바꾸는 거로 일단 넣을게요. 자, 오류를 먼저 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계 자리에 저는 외상을 쓰거나 혼합을 쓰는 형태. 그럼 2번 외상을 써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대변에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외상 매출금 차변에 등장하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거래처를 누구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카드사. 자, 그러면 이 자리에 국민이라고 넣어주시면 국민카드가 검색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넣어도 분계상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그쵸? 자, 근데 저는 이렇게 넣고 싶지 않고 혼합을 넣고 싶어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올라갈게요. 자, 분계 자리 가셔서 우리는 몇 번? 0번 눌러주시면 분계가 지워지죠. 분계 없음의 형태가 되니까 자, 이 자리에 가서 혼합 3번을 누를게요. 자, 3번 누르시면 대변에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은 각각 등장이 됩니다. 그러면 구분란 내려오셔서 3번 차변 선택하시면 되고 자, 외상 매출금은 들어가야 되죠. 108번 외상 매출금. 그런데 거래처는 부천이 아니라 누구이다? 카드사. 그럼 다시 국민카드를 선택하여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아까랑 다른 점은 하나도 없어요. 이 자리를 외상으로 선택을 하든 혼합을 선택하든 분계 내용에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부가세 신고에서 문제가 돼요.
중복에 대한 부분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우리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를 갈게요. 자, 분명히 카드 결제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현황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그럼 들어오는지 보자는 거예요. 세로 불러오기를 합니다. 자, 세로 불러오기 눌러주시고 이해합니다. 자,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 없어요. 그쵸? 자, 변화 없는 거 분명히 확인시켜 드렸고, 자, 그리고 나서 창 최소화시켜 주시고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갈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러분 지금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우리는 3번 자리가 아니라 몇 번 자리에 가야 돼요? 1번 자리. 자, 우린 똑같은 데이터니까 여러분 우리 누구만 보면 될까요? 지금 앞에 세 자리만 볼게요. 3억 1,600이에요. 이 자리에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500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3억 1,600이 3억 2,100으로 바뀌겠네요. 자, 뒷자리 보지 말고 그 앞자리만 보세요. 진짜로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상단에 누구 눌러주셔라? 조회. 자, 조회 눌러주시면 3억 2,100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자,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게 정상이에요. 자, 이대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 무엇 한다고요? 신용카드 매출이 누락됐다고 연락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나 뭐 영세율 세금 계산서 자 그런 부분으로 물건을 팔고 카드 결제를 받은 건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혼합이나 외상을 써서는 안 돼요. 절대로. 자 그거 세무 2급에 출제했을 때 감점했어요. 근데 최근 문제에 그 문제가 조금 적어요. 빈도가. 또 나왔을 때 지금의 형태로 하시면 분계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최소화시키시고 다시 매입 매출 전표에 갑니다. 그러면 요 자리에 가셔서 분계 자리에 다시 0번 누르면 분계 지워지죠? 자, 다시 0번으로 누르셔서 지우시고요. 반드시 분계는 뭐로 간다? 카드만 씁니다. 그래서 저는 카드는 다 카드 쓰는 거 권장해요. 그러면 4번 카드 눌러주시면 팝업 창이 떠요.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신용카드사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F2번 눌러주시고 국민카드 선택할게요. 그리고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확인.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 하단에 보시면 자 일단 미수금은 바꿀게요. 108번 외상매출금 바꿔주시고 자 여기서 다른 점 찾기. 여러분 우리 기존에 입력했던 정보에서 지금 달라진 점이 이 자리예요. 이 글씨가 없었죠.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입력 못해요. 이건 프로그램 구동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표시냐면 아, 나 세금 계산서로 물건 팔았는데 카드로 결제받은 거구나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글씨가 들어가면 무엇이 된다? 이 부분이 서식에 자동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부분, 우리 여기 분계는 다른 유형을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 써야 된다? 카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숙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정말로 자동 반영됐는지 볼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최소화시켜 주시고 어디에 들어가자. 자, 우리 저희는 지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에 가고요. 자, 그럼 여기 1,012만 원짜리에 550이 가산이 되면 우리는 얼마가 될 것이다? 1,562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이 자리 새로 불러오게 해주세요. 그럼 예 해주시면 자 1,562만 원 됐죠, 여러분? 들어왔어요. 아까는 안 들어왔지만. 그리고 우리 이 합계금액 자 현금 영수증까지 다 합쳐진 합계금액 1,892만 원 중 우리 550만 원은 뭘 발급했다? 세금 계산서. 자, 요 아래쪽에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전표 문제가 나왔을 때 반드시 이런 형태는 지금 보여드린 거대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셔야 되는 부분. 일하러 가셔서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다 계산기 누르고 있어요. 형광펜을 색칠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프로그램 구동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국세청에 계속 연락 오니까 일거리를 또 늘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소명하는 부분이요. 단순히 이거예요라고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요 부분 55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랑 550만 원짜리 신용카드 영수증이랑 두 개 놓고 다 카피 뜨셔야 돼요. 그 카피 떠서 세무서 갖다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되는 문제예요.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표 입력으로 전부 다 내주면 좋은데 전표는 매입 매출 전표로 따로 내고요.
그리고 우리는 시험 문제를 여기다 직접 치는 거로 내버려요. 네, 전표 입력은 뭐로 낸다? 생략하세요라고 낼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 서식에 와서 요대로 타이핑을 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러분 전표는 같이 다 지울게요. 자, 프로그램 메뉴 종료시켜 주시고요. 저장하겠냐고 묻는데 우리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요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 저희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부가세 신고서에 가시면 여러분 우리 조회 버튼 한번 더 누를게요. 자, 요 자리 금액 바뀌는지 봐주세요. 조회 눌러주시고 근데 여러분 금액 안 바뀌죠? 안 바뀌어야 정상이에요. 왜냐면 부가세 신고서에 과세 표준 금액은 500만 원에 50만 원만 들어가야 되니까 1번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 3번 자리에 들어오는 건 순수한 카드 매출, 순수한 현금 영수증 매출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나 영세 세금계산서가 되어 있는 건 세금계산서 발급본에 들어가서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는 반영이 안 돼야 정상입니다. 지금 맞게 다 들어온 거예요. 자, 부가세 신고서도 종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겠냐고 묻는데 아니요 눌러주시고 메뉴 닫아주시고요. 자,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여러분 우리 지금 전표 입력했던 거 다 삭제할게요. 자, 7월 10일에 우리 입력했던 거 다른 건 지우지 마세요. 부천으로 넣었던 거. 자, 데이터 체크하시고 상단에 무슨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삭제. 자, 그래서 지워주시고 우리 그리고 또 며칠 낼 거 있었죠, 여러분? 7월 9일께 있었죠. 자, 7월 9일에 가셔서 우리 300만 원짜리 입력했던 거 한 건 선택해 주세요. 자, 요거 선택해 주시고 또 삭제. 여러분 제가 이거 지우는 건 뭐냐면 뒤에 데이터가 또 그 교재 나와 있는 캡처랑 다르시면 여러분 자꾸 혼선 빚어요. 그래서 깨끗이 지우는 게 나아요. 자, 그리고 며칠로 가자. 7월 8일에도 하나 넣었죠. 네, 카드 과세 920만 원 넣었던 거. 자, 데이터 체크해 주시고 상단에 삭제 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럼 저희는 입력하기 전으로 돌아간 거죠. 자, 이거 설명하는 취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 지금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해서 들어오는 부분까지 이제 정리가 다 됐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저희는 지금 실무 예제 부분이랑 집중 심화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깐 쉬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잠깐 쉬시고요. 자, 500페이지에 있는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와 관련된 실무 예제 부분 들어가서 볼게요. 자, 그리고 각 파트별로 여러분 집중 심화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왜 드린 거냐면 반복학습하시라는 거. 반복학습으로 정확하게 갖고 가셔야 뒤에 기출에서는 다 합쳐서 나올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헤매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갖고 가주시고 자, 다음 자료를 주식회사 청송. 자, 문제 푸실 땐 항상 이 문구에 어떤 회사에 가서 작업을 하세요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세무 2급부터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회사 등록을 하지 않아요. 그건 다 할 수 있다고 보니까 데이터를 주고 그 회사에 가서 기본적인 추가 자료들만 계속 넣는 거로 해요. 그래서 회사 상호를 꼭 확인하고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주식회사 청송이라고 하는 2100번 회사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는 2100번 들어왔습니다. 자,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추가로 반영하고 제시된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시된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고 했으니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대한 걸 해달라 이런 얘기고요. 자, 지금 제시되어 있는 1월 12일, 2월 25일, 3월 10일 자, 요 3건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리고 뭐라고 써 있나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한 부분은 무엇 해달라? 생략.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전표 입력하시면 감점이에요. 난 근데 전표 입력해서 반영하고 싶은데요. 하셔도 되는데 입력된 전표 꼭 지우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잘 쓰시는 분들은 입력해서 반영하고 끝내는 분들도 있어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자료가 남으면 안 돼요. 절대로. 자, 저희는 시험에서 하는 형태대로 그냥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문제 푸실 때 서식이 머릿속에 안 그려지면 무조건 열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를 작성할 거니까 어디에 들어가자? 우리 부가가치세 쪽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를 클릭하시고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1기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기 예정은 몇 월부터 몇 월을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1월부터 3월을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열어놓고 내용에 대한 걸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저희는 내용 정리를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나와져 있는 1월 10일. 자, 거래처 주식회사 강한 상사 사업자 등록번호 나와 있고요. 자, 330만 원. 그런데 분명히 공급 대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급 대가란 얘기는 부가가치세 포함이죠. 자, 그래서 330만 원의 제품을 무슨 판매하고 현금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교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현금 영수증이고 공급 대가이면 우리는 과세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같은 경우는 제가 위쪽으로 쓸게요. 자, 요 부분은 우리가 과세 매출이 됩니다. 자, 그럼 과세 매출 자리에 가서 쓰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뭐냐면 지금 여기 2번과 3번에 동시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2번만 들어가고 끝나느냐 그걸 구분을 잘 해주시면 돼요. 직접 입력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과세 매출에 현금 영수증 자리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죠. 저는 그냥 현금자만 쓸게요. 그리고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니까 330만 원 그대로 입력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몇 번 자리에만 쓰면 된다? 2번에만 쓰면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현액 자리만. 됐어요? 자, 그 다음 2월 25일. 자, 거래처 우주상사. 사업자 번호 나온 건 크게 필요하지 않고요. 자, 250만 원 공급 가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번엔 가액입니다. 가액. 자, 상품을 판매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국민카드로 결제받았다. 자, 두 개 나왔어요. 무슨 부분요? 세금 계산서와 그리고 우리는 카드라는 용어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 어디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양쪽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가액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꼭 챙겨보실 것. 근데 영세율이니까 부가세는 0이죠, 여러분. 자, 2번 같은 경우는 입력해야 되는 부분에 위치 정리를 해보시면 얘 누가 봐도 지금 여기 과세가 있고 면세가 있어요, 여러분. 봉사료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과세 쪽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2번은 제가 위쪽에다 써놔 볼게요. 자, 2번은 과세 매출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과세 매출이라고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신용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 신용에만 넣을게요. 여기 신용카드, 직불카드, 김영식 선불카드라고 하는 부분.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 자, 근데 금액은 영세율이기 때문에 우리 부가세 0입니다. 그럼 금액은 250만 원만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 부분 2번 자리에 넣고 끝내느냐? 세금 계산서가 있어요. 그러면 3번에 가면 세금 계산서 발급과 계산서 발급이라는 자리가 있죠, 여러분. 그럼 여기 세금 계산서는 과세도 이 자리에 쓰는 거고요. 그리고 영세도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계산서는 면세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발급분 3번 자리에 얘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옆에다가 그냥 너 3에도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해놓으세요.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 이거 계산서인지 세금 계산서인지 헷갈릴 것 같다. 그러면 세자만 써요. 여러분만 알아보면 되잖아요. 됐을까요? 그럼 이렇게 정리 끝났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비사업자 김유림에게 상품 143만 원 공급 대가. 자, 소매로 매출하고요. 국민 카드로 결제받았다. 자, 이 부분은 순수하게 카드만 나왔고 공급 대가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 부가세 포함 금액을 넣어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공급 대가는 부가세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우리는 과세 매출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매출한 거니까 신용입니다. 자, 친절하게 부가세 포함된 금액 줬으니까 우린 그대로 143만 원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2번 자리에만 들어가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 2번 자리에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걸 정리만 하시고 저장하면 점수도 후하지 않아요. 3점밖에 안 줘요, 여러분. 근데 그 3점을 획득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맞춰서 우리 입력을 해볼게요. 자, 요건들은 이제 정리가 되셨으니까 여기부터 넣으면 되죠. 그럼 여러분 지금 과세 매출의 신용 자리에 들어야 되는 건 2번과 3번의 합계가 들어야 돼요. 그럼 250만 원 더하기 143만 원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계산기는요. 여기 프로그램 안에도 계산이란 버튼 누르면 계산기 열려요. 편한 거대로 쓰세요. 그러면 250만 원에 우리는 얼마?
143만 원 넣어주시면 393만 원이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옆에 밀어놓으시고 위에 금액 보시고 393만 원 무엇하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전 계산기 필요 없으니까 닫을게요. 자, 현금 영수증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 있었죠, 여러분? 근데 요거 가기 전에요. 정리할 때 동시에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있으면 그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거 정리하세요. 자, 세금 계산서에 들어갈 금액 있었죠? 그러면 아래쪽에 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랑 클릭하시고 우리 얼마 넣어주자? 250만 원 넣어주셔야죠. 그러면 지금 요 2번과 3번 얘기는 끝난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 다음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에 대한 거 2번 자리에 얼마 넣어주셔라? 330만 원 넣어주셔야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끝내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가 어떤 문제까지 출제했냐면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무엇 해달라고요? 추가 반영하래요. 그러면 이제 일이 복잡해져요.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예요. 우리가 세금 계산서에 얼마 들어오고 뭐 신용카드 자리 얼마 들어오고 이 부분은 전표 입력 정보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분명히 문구에 뭐라고 줬어요? 전표 입력은 생략. 그러니까 여러분 부가세 신고서에 이 금액이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서식에 입력됐다고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난이도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냥 요것만 작성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돼요. 근데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하고 하면 반드시 요 왼쪽 상단에 저장 버튼 있죠, 여러분? 저장해 주시고요. 요거 반드시 부가세 신고서에 추가 반영까지 해야 점수를 득할 수 있다. 그렇게 갖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저는 일단 요 부분은 끝났으니까 종료할게요. 자, 그럼 종료해 주시고 자, 부가세 신고서에 가야 되는 거 또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 지금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중에 1번, 2번, 3번을 놓고 봤더니 세금 계산서라는 문구가 나온 게 하나 있지 않았어요? 2번. 그쵸? 그러면 지금 요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건 입력을 부가세 신고서에 넣을 때 세금 계산서에 넣어야 되겠죠. 자, 공란이 아래쪽에 있어서 전 여기다 쓸게요. 자, 세금 계산서가 있었다. 근데 이 세금 계산서가 무엇이었다? 영세율이었어요. 자, 그럼 영세율 세금 계산서에 내가 입력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가 있다? 250만 원을 입력했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 부분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부분? 우리 신용카드 매출, 순수한 신용카드 3번, 순수한 현금 영수증 우리 1번 있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쵸? 자, 제가 이제 서식을 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땐 부가세와 공급가액이 구분돼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330의 우리 공급가액은 300. 자, 143만 원의 공급가액은 130이겠죠. 그럼 300에 130만 원 더하면 얼마가 되죠, 여러분? 430인가요? 맞아요, 여러분? 네, 430만 원이 공급가액이 되겠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얼마이다? 43만 원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자, 요거까지 하셔야 돼요. 사실상 남번호를 얘기하면 얘는 영세 자리에 5번 자리고요. 얘는 과세 자리에 3번 자리일 거예요. 네, 그 자리에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까지 반영을 해야 이 문제는 완벽히 끝나진다는 거.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줍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기도하죠. 부가세 신고서 반영 문제는 안 내기를. 자, 안 내야 우리가 편하거든요. 왜냐면 손으로 다 넣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처음 공부를 하시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손으로 입력하는 문제가 나와지면 왜냐면 전표 입력해서 대부분 그거로 끝나거든요. 반영 위치를 저희 안 봐서 공부하실 때. 자, 그러면 우리 과세기간 입력할게요. 일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몇 월 넣어주셔라? 3월.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면 시험에서는 일부러 백지 줬겠죠, 여러분? 네, 입력하는 거 보고 싶으니까. 그럼 우리는 영세율 자리에 가서 세금 계산서 발급분 5번 자리에 얼마 넣어주셔라? 250만 원 입력.
됐어요? 자, 그리고 지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었죠? 자, 그 부분은 과세 자리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3번 자리. 자, 요 자리 얼마 넣어주셔라? 430만 원에 얼마요? 43만 원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부탁드렸어요? 3번에 있는 금액의 합계, 금액과 세액의 합은 몇 번 자리에 들어와야 된다? 19번 자리도 들어왔어야 되는 게 맞다겠어요? 그럼 430만 원 더하기 43만 원 하시면 우린 473만 원이네요. 자, 이 자리에 473만 원 입력. 자, 이렇게 해주면 완벽하게 끝나요. 난이도 높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낮은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우리는 항상 시험 보실 때 여러분 메뉴를 닫을 때요. 저장 버튼이 있는 메뉴들은 저장을 하고 나가세요. 또는 저장 안 하면 메뉴 종료할 때 저장하겠냐고 물을 거예요. 저장하셔야만 내가 입력한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 안 하면 자료가 다 날아가요, 여러분. 그러면 얘도 저장 버튼 있네요. 그럼 저장하시고 메뉴를 종료하고 나오시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한 3점 정도 받는다. 점수를 조금 후하게 주고 싶다. 그럼 5점 정도까지도 줄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됐을까요? 네. 그래서 예제 문제는 이렇게 풀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 풀 때요. 좀 어려웠던 문제들은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예제 따라하기 쪽에 가시면 지금 요 박스 내용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에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부가세 신고서는 이렇게 갑니다라는 거 표시해 드렸으니까 요거 가지고 한 번 더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자, 그 다음 저희는 집중 심화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집중 심화는 회사를 다 다르게 드려요. 이유는 데이터가 중복이 되면 내가 입력한 게 눈에 확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회사는 매번 바꾸면서 갈게요. 자, 2300번 대응으로 갈게요. 그러면 오른쪽 옆에 회사라는 코드가 있죠, 여러분. 자, 회사라는 거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2300번 입력하셔서 대응 집중 심화로 넘어갑니다. 자, 요 부분까지 이제 전환해 놓으셨으면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4월 1일부터 6월 30일의 자료이다.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시오. 다만 다음의 자료는 전표 입력은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 가지고 무엇 해달라? 입력해달라라는 얘기죠. 그럼 제가 서식 열어놓고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여시라고 했어요. 그럼 부가가치세 쪽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를 우리 열어줍니다. 자, 일기 확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몇 월부터 몇 월 들어가신다? 4월부터 6월을 입력하고 시작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저희는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4월 10일부터 갈게요. 자, 제품 공급가액 1000만 원, 부가세 100만 원입니다. 자, 홍길동에게 제공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여러분, 현금 영수증 발급했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있으니까 우리는 과세이다, 면세이다? 과세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이런 매출자는 안 쓸게요. 자, 그리고 분명히 현금 영수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 자리. 여러분 이 부분이 눈에 보이면 현금까지는 안 써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그리고 반드시 여기 입력할 때 무슨 금액으로 입력한다? 공급 대가로 넣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공급 대가로 입력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1000만 원에 100만 원 합쳐진 얼마를 입력해야 된다? 1100만 원을 입력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을 그냥 이 자리에 그냥 해놓고 쓰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 5월 5일. 자, 제품 공급가액 500만 원, 부가세 50만 원. 자, 주식회사 한강에 납품을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5월 25일 주식회사 한강에 법인카드로 결제받았다. 여러분 카드 결제가 이루어졌네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도 있고 카드도 있다. 그럼 두 개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가세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과세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 입력하자? 신용에 입력하면 되고요. 자,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 얼마로 입력하자? 우리 550만 원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의 다른 점은 1번은 몇 번 자리에만 넣으면 된다. 얘는 2번 난에만 넣으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이 부분은 어느 자리? 2번 자리에도 넣어야 되고 몇 번 자리에도 넣어야 돼요? 3번이라고 하는 자리에도 넣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거 구분을 잘 하셔라. 자, 그럼 그거 정리 끝났고요. 자, 6월 10일. 자, 면세입니다. 이번엔 과세가 아니 여러분. 그럼 면세면 면세 매출이란 자리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면세 매출. 자, 면세 제품 공급가액 800만 원을 주식회사 낙동에 납품을 하고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급하였으며 대금 중 300만 원은 뭐로 받고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낙동에 법인 카드로 결제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800만 원 중에 현금으로 300 그리고 카드로 받은 건 얼마이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아, 500만 원은 카드 결제를 받았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됐어요? 자, 그러면 6월 10일은 우리 과세 매출이 아니라 면세 매출입니다. 그러면 면세 매출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에요? 카드예요? 그럼 여기 현금을 받았다고 했지 영수증 발급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 우린 카드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신용카드, 신용자 쓸게요.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 넣어야 될까요, 여러분? 금액. 자, 금액은 카드로 결제받은 거 얼마? 500만 원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500을 넣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도 입력하는 위치를 정리해보면 나는 몇 번 자리? 2번 자리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몇 번 자리? 3번 자리에도 넣어야 되죠. 다만 우리 5월 5일에 매출은 우리 3번에 세금 계산서 자리에 넣을 거고 이 부분은 계산서 자리에 넣는 것뿐이에요. 됐어요? 자, 정리 끝났으니까 이제 무엇 하시면 돼요? 입력하러 가시면 되겠죠. 자, 입력을 같이 해볼게요. 자, 과세 매출, 신용 직불, 김영직 선불카드 안에 와서 얼마 넣어주시면 된다. 우리 그냥 순차적으로 넣어볼까요? 네, 여기 4월 10일 거부터 현금 자리 갈게요. 자, 그러면 과세 매출에 현금 영수증 자리 가서 처음 100만 원 입력하고 엔터. 자, 그리고 2번. 자, 신용카드 부분. 과세 매출이니까 과세 매출분에 가서 우리 신용 자리 얼마 넣어줘라? 우리 550만 원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런데 이 550만 원은 세금 계산서 발급이었어요.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 자리 내려와서 550만 원 입력하고 엔터. 됐어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 3번. 자, 3번은 면세 매출. 그러면 면세 매출분에 가셔서 우리 신용 자리에 얼마 넣어주셔라? 500 넣어주셔라. 됐을까요? 자, 그런데 이 금액이 무엇을 발급했다? 계산서 발급. 자, 이 문제를 풀으라겠더니 죄다 이렇게 넣습니다. 계산서 800 발급했지? 이렇게 넣어요. 큰일 나요, 여러분. 자,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있어요. 이 자리의 금액은 2번 자리에 입력한 금액보다 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러분 여기 강조했던 게 뭐예요? 2번에 있는 금액 중 세금 계산서 계산서예요. 그럼 여기 있는 금액 중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넣은 면세 매출 금액이 얼마예요? 500인데 여기 800이 어떻게 들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글을 그대로 갖다 치시더라고요. 아, 800만 원 팔았고 계산서 800짜리 줬대. 근데 여기다 800을 넣어요. 그게 아니라 2번 자리에 넣었던 금액 중에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랑 중복되는 금액을 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자리의 금액은 우리 2번에 입력했던 금액보다 클 수는 없다. 작거나 같다로 끝내야 돼요.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50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 죄다 틀리고 나온 게 계산서 발급 금액 800 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넣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무엇 하면 돼요? 저장하시고 끝내주시면 점수를 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문제보다 조금 쉽죠? 근데 이게 함정이었죠. 800만 원짜리 계산서.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네,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2400번 태풍의 회사로 바꿔주세요. 태풍. 자, 태풍으로 이제 바꿔주셨으면 우린 이제 시작을 또 해볼게요. 저는 화면 좀 깨끗이 지우고. 자, 그러면 이것도 조금 올려놓고 보는 게 낫겠죠, 여러분? 자, 지금 보시면 다음 자료를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추가로 반영하고, 여러분 난이도 높은 거 나왔네요. 자, 그럼 부가세 신고서도 가야 되고, 자, 제시된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를 작성하라. 자, 그 제시된 부속 서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집계표이고요.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제시된 자료 외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회계 처리는 생략해라. 그러니까 전표 입력하지 마시고 우리는 서식만 작성하고 끝내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작점은 어디부터 가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로 갈게요. 자, 그러면 메뉴 열어주시고 두 건에 대한 정리를 해볼게요. 이기 예정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기 예정이니까 우리는 몇 월부터 몇 월 선택하시면 되죠? 7월부터 9월. 자, 입력해 놓으시고 시작. 자, 그러면 우리 나와 있는 문구 정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8월 15일. 자, 비사업자인 박승민에게 제품 공급 대가 187만 원. 자,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그냥 부가세 포함 금액 글씨 없어도 여러분 공급 대가 이러면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판매하고 당사가 가맹된 BC 카드 뭐 가맹점 번호 나왔는데 패스. 자, 그래서 BC 카드에 의해서 결제받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했다. 자, 그럼 여러분 8월 15일의 거래. 자, 요 거래는 과세이다, 면세이다? 과세죠? 자, 그럼 우리는 과세 매출분에 입력할 거고요. 그리고 분명히 문구에 뭐라고 나와 있다? 나 신용카드로 물건 팔았어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신용입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공급 대가로 꼭 넣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187만 원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몇 번 자리에만 넣어주면 돼요? 2번 자리에만 넣어주시고 더 입력할 건 없어요. 그쵸,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일단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부터 먼저 할게요. 부가세 신고서는 요거 마무리하고 보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9월 30일 주식회사 화미가구에 제품 공급가액 3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자, 중요한 키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키겠죠. 자, 대금 전액을 가맹된 삼성카드에 의해서 결제하고요. 주식회사 화미가구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 자, 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무엇하였다? 발행하였다. 자, 중복이네요. 그러면 자, 지금 요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얘는 부가세 별도였어요. 포함이 아니라. 자, 이런 거 조심하실 것. 그럼 9월 30일의 거래 같은 경우에 자, 부가세가 있으니까 누가 봐도 과세 매출입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 발급했으니까 신용자리에 들어갑니다. 자,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반드시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300이 아니라 얼마로 입력한다? 330만 원으로 입력을 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2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현황에 넣어주고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우리는 3번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에도 넣어줘야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 그럼 저희는 들어가 볼게요. 자, 입력하러 들어갑니다. 자, 과세 매출분 자리에 여러분 신용에 두 금액 합해야 되죠. 자, 330만 원에 우리 얼마 더해 주시면 된다. 187만 원 더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517만 원이네요. 네, 517만 원. 자, 그럼 이 자리에 517만 원 입력. 자, 그런데 이 금액 중에 누가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있다. 얼마 넣어주시면 되죠? 330만 원 입력. 됐어요, 여러분? 딱 여기까지는 했으면 좋겠는데 우린 부가세 신고서에 가야 되죠. 자, 이렇게 서식에 직접 넣은 건 뭐 할 수 없다? 자동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위치 파악해서 정확하게 넣어주실 것. 자, 요건 마무리됐으니까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뉴는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아래쪽에 있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이기 예정이니까 우리는 몇 월부터 몇 월을 입력하시면 되신다. 우리 7월부터 9월 7 치고 엔터, 9 치시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문제가 쉬워 보였거든요, 여러분. 자, 이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모든 출제자가 여러분 데이터를 없애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데이터를 주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반영하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면 추가 입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입력해야 되는 위치 정리를 하고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과세의 8월 15일 신용이라고 했던 부분은 2번 자리로 끝났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 뭐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나는 이 부분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요거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 그쵸? 근데 9월 30일 거는 자, 세금 계산서도 있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있었어요. 그쵸? 그럼 이 두 개가 만나면 우린 누가 우선이다?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될 때 우리 9월 30일 건 여기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됐을까요? 8월 15일 건 신용카드니까 우리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 들어갑니다. 근데 3번에 입력된 금액이 있으면 몇 번도 같이 항상 따라다녀라. 19번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에 대한 부분. 자, 요 자리까지 같이 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 우리 금액이 얼마가 있어요? 벌써 4억 2,799만 원이 있어요. 이 금액을 지우는 게 아니고요. 이 금액에 지금 2번 문제에 나와 있는 금액을 추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산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가 잘못하면 많이들 틀리더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위치 정리는 했으니까 우리는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1번 자리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3번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8월 15일 이 신용카드 매출했던 187만 원은 몇 번 자리에만 가면 돼요. 자, 요거는 제가 부가세 신고서를 여러분 그냥 부가세라고 쓸게요. 자, 부가세 신고서 몇 번 자리에 가자? 3번 자리에 가자. 자, 근데 3번 자리에 가는 건 몇 번 자리에도 가야 된다? 19번 자리에도 가야 된다. 자, 이 얘기죠. 그리고 우리 입력할 때 반드시 조심할 건 무엇이다? 자, 금액은 누굴 의미한다? 그럼 여기서 말한 요 금액은 공급, 가액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요거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3번 자리에 입력할 때 187만 원을 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얼마를 넣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170만 원인 거죠. 그래서 170만 원에 우린 얼마를? 17만 원을 입력했어야 되는 거겠죠. 됐을까요? 그리고 187만 원은 19번 자리에 넣는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고요. 자, 9월 30일 거는 세금 계산서를 우선으로 보는 거라겠어요. 그러면 이들은 부가세 신고서에 가면 몇 번 자리에 가야 된다? 1번 자리에만 넣어주시면 되죠. 근데 1번 자리에 넣을 때 자기 것만 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금액의 가산. 그럼 4억 2,799만 원이 있네요. 자, 이 금액에 얼마를 가산해라? 아까 300만 원이었죠, 여러분? 300만 원 공급가액을 가산해라. 자, 이거 가산하시면 4억 3천 맞나요, 여러분? 300 더하면 네, 4억 3,099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금액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제가 왜 부가세는 안 쓰냐면 여기 100분의 10 나와 있죠, 여러분? 100분의 10이면 여기 금액 넣어주시면 요건 자동으로 금액이 떠요. 네. 그래서 요 부분만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시험 보러 가시면 고치기 전에요. 그 이전 금액이 얼마인지 꼭 써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전의 금액이 얼마인지. 자, 그럼 여기까지 되셨으면 저희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1번 자리에 우리 1번에 있는 문제부터 정리할게요. 그러면 우리 3번 자리. 자, 3번 자리 가셔서 170만 원에 얼마요? 17만 원 나오게끔 입력. 자, 3번에 있는 금액과 세액의 합계는 19번 자리에 추가 입력. 얼마 넣어주시면 된다? 187만 원 입력. 됐을까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9월 30일 2번 문제는 요 자리 가셔서 덧대서 치시면 돼요. 지울 필요 없어요. 자, 4억 2,799만 원을 얼마로 고쳐주시라고요? 4억 3,099만 원으로 수정 입력. 그러면 세액은 요 금액의 10%인 4,309만 9천 원 나오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해야 2번 문제가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제 문제 있었고 집중심화 두 문제 있는데 형태가 조금씩 다르죠, 여러분? 네. 형태가 항상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아주 쉽게 나오면 무슨 부분? 부가세 신고서는 아예 안 낼 거예요. 그냥 우리 집중심화 1번 문제처럼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만 작성하고 끝내게끔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나올 거고 조금 더 어려우면 여기까지 와라. 이렇게 낼 겁니다. 됐을까요?
자, 다 되셨으면 항상 무엇하자? 습관을 저장 버튼을 누르자. 자, 저장이 다 됐으니까 메뉴는 종료시켜 주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는 문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제 답안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집중 심화는 여기 밑에 보시면 모의고사 기출문제 파트에 가시면 있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735페이지 가시면 지금 풀었던 문제에 대한 답안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시면 해야 돼요. 아, 실기시험에 항상 저장해야 되냐고요? 저장하시는 게 맞아요. 자, 저장 안 하는 거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자동 저장 기능이 있는 건 저장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메뉴에 저장키가 있는 건 저장을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제가 10월 1일부터 12월 30일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 금액을 제가 100만 원을 넣었어요. 근데 제가 저장 버튼 안 누르고 이제 나올 때 이 자리에 있는 종류를 누르거나 ES 키를 누르면 밖으로 나가죠. 근데 제가 저장한 적 없잖아요. 그럼 저장해야 된다고 글씨가 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니오를 누르면 제가 아니오 누를게요. 나 저장 안 할 거야. 그리고 메뉴를 나갔어요. 근데 100에 10만 원을 넣었어야 되는 게 맞았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메뉴 다시 들어가 볼게요. 부가세 신고서에 다시 들어가서 자, 우리는 10월부터 12월이었습니다. 자, 입력했던 100만 원에 10만 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점수 아예 0점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를 내가 이 저장 버튼을 안 누르면 메뉴를 누를 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누르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누르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0점이에요. 점수 없어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 1급 때는 이렇게 저장할 일이 없어요. 점표 입력은 자동 저장이 돼요. 근데 이제 서류 작성하는 건 이제 세무 2급부터는 서류 작성이 들어오잖아요. 네, 서류 작성하는 건 이렇게 저장을 해야만 되는 메뉴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저장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숙제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닫고 나갈게요. 이렇게 되는 부분 됐을까요? 자, 지금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그거 보여드리고 답변했고요. 자, 그래서 집중 심화는 각각의 파트 밑에 몇 페이지 답이 있다라고 써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강좌는요. 부동산 임대로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